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제5장 평가를 읽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아동 말더듬의 시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을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치료가 권고된다면 우리는 치료의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 고려해야 하고 아이와 가족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치료를 계획할 필요가 있죠. 평가가 끝나면 수집한 정보를 요약지에 옮겨 적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요약지를 보면서 아이의 말다툼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죠. 평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페일린 부모 평가 척도, 부모 아동 상호작용 비디오 녹화, 아동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면담을 합니다. 먼저 페일린 부모 평가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일린 부모 평가 척도를 통해서 다음에 대한 부모의 관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 말더듬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의 말더듬 정도, 그리고 말더듬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말더듬에 대한 지식과 말더듬 관리에 대한 자신감 등을 말이죠. 평가는 2번의 회기 동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평가에서 부모 아동 상호작용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동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가에서는 사례 면담과 진단과 추천 그리고 권고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부모가 아동과 동행하지 않고 부모만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다른 언어재활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부모와 면담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방에서 아동의 말과 언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이렇게 되면 1회기에 이 2회기 동안의 평가를 모두 1회기 안에 끝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부모 아동 상호작용 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평가는 대개 상호작용 비디오 녹화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아이는 치료사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죠. 아이가 각각의 부모와 함께 노는 것을 관찰하면서 아이의 말더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영상 녹화의 목적과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영상을 녹화하는 동안 아이들은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말을 또 더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미리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아이에게 원하는 장난감을 고르도록 하고 부모 중 누구와 먼저 놀고 싶은지 물어보고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각각 5분씩 놀게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노는 동안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어머니와 놀이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아동 평가는 상호작용 녹화가 끝난 후 시작됩니다. 이 평가에서는 아이의 말 언어 및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선별 검사와 말 운동 능력 선별 검사, 말다툼 평가, 그리고 아이의 말다툼 인식 및 말다툼에 대한 감정과 반응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동의 관점이라고 불리는 즉 아이의 말다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아이가 편해진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잘한다면 평가 앞부분에서 실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말, 언어,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선별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별 검사는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단어 찾기 능력, 말소리 발달, 말 운동 능력, 그리고 아이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용 어휘와 표현 어휘 발달 간의 차이가 있는지, 표현 언어와 말소리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등 서로 다른 말 언어 영역 간의 불일치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일치와 아이의 말더듬의 발달과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래 수준보다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체크해보고, 또 공식 검사 결과 아이의 언어 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다 하더라도 또 미세한 언어 발달 지체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이러한 말 언어 선별 검사는 현재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말 운동 능력 검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음 교대 운동 과제와 혀 운동성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비구어 구강 운동 능력과 말 운동 능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 속도 역시 아이의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치료실에서 타이머로 아이의 말 속도를 정확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차라리 아이의 말 속도가 언제 기대 수준보다 느리거나 빠른지 기록하고 이것을 아이의 말 운동 능력과 비교함으로써 말 운동 능력 검사를 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말더듬 검사에서는 아이의 말더듬의 빈도와 유형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 말더듬은 매일 매주 그리고 상황마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상황에서는 아이가 말을 덜 더듬거나 혹은 전혀 더듬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우리가 수집한 발화 샘플이 평소 아이의 말더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 치료실에서 아이가 집에서만큼 말을 더듬지 않는 것 같으면은 부모는 집에서 아이의 발화를 녹음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아이의 말더듬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가 말을 더듬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을 할까봐 좀 불안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치료실에서 아이가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아이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유창성 분석을 위해 아동의 발화 샘플을 녹음 또는 녹화합니다. 이 샘플은 아이가 언어 재활사나 부모와 놀이하는 상황에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 자극을 이용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샘플을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말더듬 비율, 비유창성 유형, 말더듬 지속 시간, 반복 횟수, 긴장이나 회피 등 부수 행동, 그리고 말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말을 더듬는 어린아이의 말더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더듬 표준화된 평가 도구는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즉 SSI-4라고 불리는 말더듬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Test of Childhood Stuttering, TOX라고 불리는 아동 말더듬 검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표준화된 유창성 평가 도구로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동이 이중 언어 사용자라면 각각의 언어로 발화 샘플을 모으는 것이 추천됩니다. 아동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더듬은 못 본 척 무시하고 가능한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아이의 말더듬을 악화시킬 거라는 두려움에 근거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더 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요. 언어 재활사들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더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부모들은 평가 중에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말더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같은 이유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우리는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부모에게 설명하고 이것이 아이의 말더듬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면서 부모를 안심시킵니다. 말더듬 인식의 초기 징후로 아이는 말을 더듬을 때 고개를 돌리거나 자신의 말을 자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이가 직접 표현하기 전에 관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쉽다고 보고한다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자기의 말더듬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아이한테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더듬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힘들어요 혹은 막혀요 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런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네 말이 막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줄래? 또는 그럼 내가 말이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싶니? 이렇게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말다듬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온 아이들 중에는 말이 잘 안 나와서 내 이름은 이렇게 말한단다. 너도 그런 적 있니? 어떤 아이들은 내 이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 이런 적이 있니?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자신의 말하는 방식을 인지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 또는 키비캣이라고 불리는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만 3세부터 6세까지의 말을 덤드는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도구는 12개의 이해 아니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입에서 가끔 낱말이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니?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모습을 좋아하니? 그리고 높은 점수는 아이의 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평가가 끝나면 우리는 아이의 말 언어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발화 샘플을 전사하고 말다듬과 부모 아동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검사 결과는 아동 평가 기록지에 적고 아이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관찰 내용도 덧붙입니다. 이 정보는 요약지 처음 부분에 옮겨졌습니다. 요약지 윗부분에 아이의 말더듬의 시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동 평가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아동의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요약지 중간 부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분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유창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치료 목표의 틀을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이에게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게 한다. 표현 언어를 증진한다. 자신감을 키운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상호작용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요약지 아래 부분에 비디오 분석 시 유용한 상호작용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 검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 분석을 실시합니다. 모든 부모에게 추천되는 하나의 상호작용 전략은 없습니다. 어떤 전략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더 적절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 속도가 아이보다 빠르다면 부모의 말 속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A.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모든 전략들은 말을 더듬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아동 평가에서 얻은 아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아동의 특징에 맞는 특정 전략을 목표로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A 항목 아래 적도록 합니다. B. 어머니 아버지는 이 전략을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있나요? 각 부모가 도움이 되는 전략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B열 아래에 표시합니다. 이것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영상을 보면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C.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치료 목표로 삼고 요약지 C 아래에 표시를 합니다. 상호작용 비디오 분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단과 추천을 작성하고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지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 정보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 이 책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책은 페일링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하여 맞는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평가하고 말들은 평가하고 기본은 다르지 않아요. 네, 근데 페일링 PCI는 워낙이 부모아동 상호작용이라는 치료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평가를 기획하고 있죠. 페일링 PCI에서 내세우는 게
의사소통 위주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말에 집중하지 않고 의사소통에 집중하게 하는 거하고 네. 환경, 심리 이런 것들의 변화거든요. 네. 그걸 하려면 지금 어떤 것을 잘하고 있고 네. 어떤 것이 문제인지 네. 알아야 되니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장에서 선별검사 했잖아요. 네. 선별검사에 따라서 평가 또는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전개했어요. 그 평가가 필요하다는 아동을 5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더듬 평가에서는 네. 1번 아동이 말을 더듬는지 네. 그리고 더듬는 정도 그거를 살피고요. 네. 두 번째로 아동의 말더듬이 만성적으로 갈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살피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말운동 발달 등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페일린 PCI에서도 거의 같지만 네. 모든 것이 부모 아동 상호작용에 좀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자세히 분석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 두 분을 모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게 필수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이긴 하는데 네. 이 페일린 말더듬 센터에서는 네. 두 분이 다 오지 않으시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네. 봐서 그거에 알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켜서 상호작용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장 그 후반부에는 네. 페일린 부모 평가 척도를 이용해서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부록 3 평가 요약지에 네. 한눈에 이제 그 상호작용이 어떤지 그걸 네.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두 사례의 실예가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두 사례가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치료가 전개돼서 나가는지 또 발전하는지 나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5장의 파트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